신규철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하이. 오늘의 주제는 이 각선미입니다. 이 각선미를 이제 해치기도 하고 또 이제 관절을 이제 취약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오다리거든요. 흔히 이제 오다리를 교정을 하는, 수술을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여자아이들이거든요. 대학생인데 이런데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요. 막 내 다리가 짝짝이가 아니는데 오다리가 아니면 맨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잘 풀어주시길 기대하며. 네.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시고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오다리라고 하면요, 뭐 굉장히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기도 하고 또 이게 병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관절 오다리가 뭔지 그 개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개념부터 한번 잘 설명 좀 해주시죠. 다리를 섰을 때 저는 오다리가 아니죠. 이 다리와 이 무릎 안쪽과 안쪽 사이의 거리를 재게 됩니다. 나는 또 오다리네. 네. 이게 버려졌는 건가? 그래서 요 사이의 거리가 저는 아니죠. 한 5cm 이상이면 아니시네? 네, 이 정도면 아니죠. 네. 이게 세대 차이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우리는 이제 할머니들이 우리 업고 키웠거든요. 네, 업고 키우면 오다리가 많이 와요. 근데 우리 유 팀장만 하더라도 많이 안 오실 것 같고 사람 못 받은 것 같아. 크게는 이제 1, 2, 3, 4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사이가 이제 뭐 2.5cm, 5cm, 7.5cm를 기준으로 이제 단위를 나누게 되고, 대개는 이제 5cm 이상이면 아무래도 조금 의학적으로 이제 치료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 이내인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동양인들이 오다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 동양인들이요? 네. 그래서 대개 이제 5cm 이내는 특별히 뭐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그 이상에서는 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오다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애기들 보면은 왜 오다리 되지 말라고 쭈쭈쭈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의미 있는 중요한 스트레칭입니다. 거. 네. 원래 자라면서 오다리가 되는 시기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앉을 때 이렇게 앉는 자세를 좀 추천을 하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는. 어떤 무지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자세 같은데요. 실제로 중국 여자들이 다리가 예뻐요. 길고 쭉쭉 뻗었고. 근데 그게 예전에 우리 집에 그 중국에 계시는 이제 교포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 키우는 거 보고 한국 사람들은 애를 잘 못 키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러니까 딱 태어나서부터 발만 묶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 무릎을 이제 꼭꼭 묶어가지고 일자다리로 만든대요. 어렸을 때는. 그런 식으로 키우면 그 다리가 길고 쭉쭉 뻗고 예쁘기 때문에 중국 여자들이 다리가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들은 눈에 확 띄더라고요. 오다리가 애들은 가늘어서 그런지 눈에 딱 보면 쟤 오짜다리네 이렇게 눈에 보여서 아마 엄마들이 민감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태어나서 한 1살에서 3살까지는 정상적인 오다리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자라면서 교정이 되고 대여섯 살쯤 되면 오히려 이제 X자처럼, 오히려 그게 이제 X자 다리처럼 보였다가 다시 또 자라면서 이제 원상복귀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엄마들이 굉장히 민감해해요. 근데 이제 잘못 알고 계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돈을 굉장히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사실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건데 그걸 뭐 교정하라 뭐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왜냐면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다리가 변형이 된다고 하면 겁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 그런 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제 그런 경우는 꼭 소아정형외과를 가셔서 정상으로 생기는 건지 병적인 건지를 알고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보기에도 나쁘지만 이게 또 오다리가 어떤 또 관절에 영향을 주는지 아까 관절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일단 오다리가 되면은 이제 내 몸의 중심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힘이 많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많이 쏠리는 쪽은 이제 관절염이 생길 수 있고, 또 이제 무릎 같은 경우에 오다리가 생기면은 다시 무릎이 살짝 굽어요.
무릎이 살짝 굽으면은 그게 허리를 굽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오다리가 되면서 발이 앞쪽으로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걸 길 가다가 넘어져요. 이제 자세, 그래서- 걸음걸이도 바뀌게 그렇죠. 되는. 그러니까 이제 무릎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무릎이 발이 이렇게 앞으로 물리니까 걸다가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나이가 드시면 굉장히 그 위험한 골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다리를 방치를 해두는 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치료를 빨리 받아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럼요. 실제로 오다리가 이제 옆으로만 벌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3차원적으로 뒤쪽으로도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다리가 이제 발이 안쪽으로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허리에 이제 축도 변하게 되고요. 그래서 무릎에 이제 퇴행성 관절염도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무릎의 안쪽 부분이 닳고, 그러니까 더 좁아지고 더 벌어지고 더 안 좋아지고 악순환이 되는 거고, 그러면 무릎이 그 정도면 허리도 남아나기가 힘들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허리 굽는 원인이 이제 허리만의 원인이 아니라 무릎 때문에 허리가 굽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허리 굽는 사람들이 허리만 치료하려고 그러지 무릎 치료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실은 허리 무릎은, 그러니까 뭐 허리 무릎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의 몸은 하나가 망가지면 다른 부위도 계속 연쇄적으로 망가지게 돼 있어요. 이 오다리가 혹시 선천적인 건가요? 아니면 후천적인 건가요? 여러 가지가 있죠. 선천적으로 이제 질환으로도 생길 수 있는 오다리들이 있고, 뭐 이제 구루병이라고 들어보셨을 때 비타민 D 결핍 때문에 또 생길 수도 있고, 또 후천적으로도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서 또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각각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제 내반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 무릎 관절 주변의 뼈 모양이 이렇게 벌어진 거일 수도 있고, 이 허벅지 뼈, 대퇴골이라고 하는 뼈의 변형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다 괜찮은데 이 아래 종아리 뼈가 휘어서 오다리로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오다리일 수도 있고, 그래서 각각의 경우는 좀 따져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오다리만 쳐도 막 여러 가지 뭐 교정, 뭐 묶는 거, 뭐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활용법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그런 교정이 필요한 건지. 보통 우리가 이제 오다리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워낙 연령대로 이제 원인이 다 틀리고 또 교정 방법도 이제 틀리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교정 치료가 될 수 있는 거는 사실 학교 다니기 전까지는 이제 가능하다고 해요. 이미 학교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이미 뼈도 굽고 연부 조직이 다 굳었기 때문에 사실 교정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사실 하거든요.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꾸준하게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생활 습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문제는 쪼그려 앉아서 하는 생활들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무릎에 그 안 좋은 영향을 좀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좀 교정하더라도 훨씬 많이 나아질 수 있으실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애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무릎이 좀 오다리가 심했고 키가 좀 작았어요. 이런 이제 오다리 수술을 해서 좀 오다리가 좀 펴질 수도 있고 이제 무릎, 허리도 이제 커질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거는 이제 완전히 100% 미용적인 목적이잖아요. 근데 다리가 좀 펴지고 또 이제 무릎 키가 커지면은 이제 거기에 미용적인 목적은 해결될 수가 있는데 또 문제는 흉터가 남는 거예요. 흉터가. 특히 흉터가 좀 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뼈를 잘라서 다시 붙이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뼈를 잘라서 붙을 때까지 내고정물을 금속 판과 나사못으로 고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러면 그걸 나중에 한 번 더 빼는 수술도 해야 됩니다. 대수술이네요, 이게요. 작은 수술이 아니에요. 작은 수술은 아니죠. 목발도 한 2달 가까이 목발도 짚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 다리를 비슷한 시기에 못하고, 만약에 양쪽 다 수술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한쪽 다리 수술을 하고 반대쪽을 이제 수술하려면 먼저 수술했던 쪽이 목발을 짚고 좀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돼야 가능한 거거든요. 거기다 나중에 이제 내고정물 빼는 수술까지도 한번 하는 거죠. 미용하려다가 미용을 막내요. 미용을 했는데 사실 미용이 아닌 거죠. 아닌.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수술을 안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젊은 사람도 오다리가 많지만 또 엄마의 봄날 보면 아, 네. 언제 지나시는 우리 엄마의 봄날을 보면은 진짜 어머님들이 거의 100% 어머님들은 다 옷자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농촌에서 일하시고 막 이런 분들은. 제가 이제 엄마의 봄날 이제 촬영을 나가면서 뭐 깜짝 놀란 게, 그러니까 이제 무릎 관절염이 있는 분들 보면 무릎이 이렇게 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게 불편하니까 그 무릎 떠 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요 밑에다가 베개를 베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베개를 베면은 무릎이 더 굽어요. 그리고 오히려요? 이런 상태로 굳어버리기 때문에 점점 무릎이 더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제 무릎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억지로 이렇게 펴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발목 밑에 발목 베개를 해서 똑바로 필 수 있도록, 이제 그러면 이제 중력에 의해서도 펼 수 있고, 또 이제 다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불편한 것도 훨씬 해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베개는 이제 무릎 관절염이라든지 무릎이 굽어 있다든지 그리고 오다리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발목 베개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발목이 쭉 펼 수 있도록 중력으로 교정을 하셔야 돼요. 저도 말씀하시니까 여기 무릎 밑에다가 베개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두는 거 진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오히려 발목에 사용하기보다는 무릎에만. 그게 되게 안 좋은 습관이었네요. 오늘은 이제 오다리 교정법, 오다리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것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시고 저희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